안녕하십니까. 경제신문 주요 기사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세 개의 기사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기사 2대1 일면과 7면 기사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제시했던 2.2% 달성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과 향후 예상되는 시사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한국경제 신면입니다. 베트남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의 반사이익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반사이익이 있는지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한국경제 22면입니다. 백화점 대표 종목인 신세계가 최근 바닥 대비 20% 이상 상승했는데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지난 금요일 발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7월에 제시했던 올해 한국 경제 성장 목표치 2.2% 달성 어려울 것으로 좀 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표를 좀 보시면 작년부터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변화치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18년 7월치가 있지만 이전에 4월치가 있었습니다. 이 4월치는 2.9%였는데요. 이때 이 시기에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특히 지난 7월에는 무려 0.3%포인트 낮추면서 상당히 급격하게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보통 이렇게 낮추면서도 올해 그 전망치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자신감을 보였는데, 근데 7월부터는 좀 달성이 쉽지 않다는 그런 말을 자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성장률 달성 2.2%가 좀 어려운 이유는 수치적으로 상반기까지 성장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훨씬 높은 성장률을 3분기와 4분기에 기록해야 되는데, 이미 그 3분기가 다 지나도록 경제는 오히려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수출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부터 하락세인데요. 지금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지금 확정돼 있고요. 9월도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2분기 설비 투자가 지금 마이너스 0.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민간 소비도 점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 0.04%를 기록했습니다. 뭐 이렇게 수출과 뭐 내수 모두 부진한 것은 뭐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악재가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이란 제재로 인한 유가 불안, 불투명한 영국의 브렉시트 전망과,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이 그런 효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정치적 불안도 좀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 자리에서 현재 그 세계 경제를 좀 회복시킬 만한 모멘텀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둔화 움직임이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통화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가 인하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데, 결국 다음 달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2.2%인 전망치를 지금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올해와 내년 전망치까지 다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시사점으로는 일단 전망치가 이렇게 내려가면 기업들의 그 실적 분석에서 그 GDP 성장률 전망치를 가장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업들의 올해와 뭐 내년까지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이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금융 상품이라든지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 모든 그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그런 거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전체로는 경기 침체 진행 중이지만 무역 분쟁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베트남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그 올해 그 베트남 그 3분기가 지금 7.3% 성장했다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뭐 7.3%가 뭐 3분기만 진행된 것은 아니고 지금 1분기부터 상당히 좋았습니다. 1분기에가 6.8%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분기가 지금 7%를 지금 성장을 한 걸로 좀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더 지금 크게 더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분쟁에서 반사이익을 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수출 이 베트남을 통해서 더 많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을 해서 수출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베트남의 경우에는 중국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미 구축해 놓은 운송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그 대체 생산지로 인기가 높은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인건비가 반사이익 중에는 또 인건비가 또 있는데요. 중국이 과거와 달리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아직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베트남으로의 그런 생산 기지를 이전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통계로도 이런 거는 좀 잡히고 있는데요. 미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같은 경우가 올해 지금 한 33%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한 12%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경제가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자 증권, 주식시장도 상당히 좀 화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엄청나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베트남 VN 지수라고 하는데요. VN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11.8%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 11.8%면 사실 뭐 중국보다는 좀 덜 상승한 것인데 그래도 코스피가 올해 0.4%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서 베트남 펀드를 드신 분이라면 코스피 일반 뭐 주식형 펀드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셨을 겁니다. 향후 무역 분쟁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혹시라도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될 경우에는 기대감이 좀 감소하면서 증시도 좀 상대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펀드 투자 전략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유통주인 그 신세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다른 백화점 종목 대비 반등의 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지금 그 신세계 지난 금요일 종가 26만 2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거의 한 달여 만에 한 22%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이 주가 수준은 사실 다른 그 백화점 주식의 주가 같은 기간 주가 상승률과 좀 대비가 될 수 있는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한 1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롯데 같은 경우는 7.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22%로 상승한 신세계가 상당히 수익률이 좀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세계 주가가 이렇게 단기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 원인으로는 일단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가 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895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27.5%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년 대비 이렇게 분기가 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5분기 만에 지금 전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세계의 실적이 개선된 것은 여기 나왔겠지만 면세점 그리고 면세점에 대해서 백화점 매출도 상당히 좀 잘 나오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는 하루 일 매출액이 현재 한 70억 이상 나오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2분기에 기록했던 일평균 한 66억 원보다 약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백화점 부분에서는 인천점이 좀 폐점됨에도 불구하고 3분기 그 매출의 전년 대비 한 5.5% 정도 지금 백화점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자산이 많은 고객 중심으로 명품 매출이 지금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뭐 실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자회사 실적이 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자회사 중 하나인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38%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센트럴시티 역시도 약 220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면서 실적이 정상화된다는 점, 신세계 그 실적에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PER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서 좋지만 내년 기준으로는 한 9배 정도 지금 주가가 기록하고 있어서 뭐 아주 낮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텀호 평균인 약 15배보다는 좀 낮아서 좀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가가 이렇게 반등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상으로 봤을 때 상승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결국은 지금 현재는 반등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고 추격 매수는 이렇게 반등이 끝나고 다시 이제 조정 구간에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확실한 흐름이 나타났을 때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것이 투자하실 때는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3개 기사 모두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삼성전자의 실적에 절대적으로 놓고 나보다는 향후의 그런 반도체 전망이 어떤지로 코멘트에 따라서 전반적인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로스체크 김영재였습니다.